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연예인들은 참 운명이 기구한 것 같습니다. 운명이 기구하다기보단 본인의 가진 능력이 출중하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전 가족의 가장 노릇을,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보통 사람의 몇백 배, 몇천 배가 되는 사람도 있다 보니 가족들이 자발적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벌어봤자 이게 아티스트들이 버는, 연예인들이 버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초라하니까 에이 이거 뭐 내가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만두자. 자발적 실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연예인들은 운명적으로, 뭐 연예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름을 기억할 만한 그러한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자발적 실업자들로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족의 가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박수홍 씨와 장윤정 씨 같은 경우를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가족을 버리니까, 그래서 가족을 버리니까 행복해진 사람들, 가족과 더불어서 행복해야 되는데 가족을 버리고 나서 행복해지다 보니 이거는 정말 돈보다도 더 가슴 아린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즉 이들은 가족들에게 ATM기 같은, 그냥 누르면 돈이 나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들은 또 워낙 바쁘게 생활을 하다 보니 나가면 돈이 주머니에 꽉꽉 눌러 들어오다 보니 돈이 그렇게 소중한 것도 못 느끼죠. 내 돈이 어디에 얼만큼 쌓여 있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나가는지 챙길 여가도 없고 챙길 필요도 없고 가족들을 믿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이라고 믿다 보니 험한 꼴을 당하는 거죠. 지금 박수홍 씨, 장윤정 씨가 대표적인 예인데 또 이 두 사람은 가족을 버리고 나서 행복을 찾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본인으로 건물을 산 줄 알고, 본인 소유의 건물인 줄 알고,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려고 하다 보니 그 건물이 내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형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파고 들어가 보니까 박수홍 씨 이름으로 생명보험을 8개나 들고 보험 납부 금액이 14억이나 되는 것을 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내가 형한테 속아 살았다는 이 분함 때문에 작년 4월에 결국 형을 고소를 했고, 이 형도 박수홍 씨를 계속 나쁜 사람으로, 이 내용을 파고들자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박수홍 죽이기에 나섰던 것입니다. 부모님 또한 재판장에 나와서 박수홍 씨를 나쁜 사람으로, 결국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응급실까지 실려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 박수홍 씨 동생이 재판장에 나와서 우리 형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 큰 형이 잘못이 크다라고 증언함으로써 박수홍 씨의 억울함을, 가족들로부터 그래도 박수홍 씨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이거는 돈보다도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풀었다는 점에서 박송 씨는 무엇보다 기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버티게 해준 것은 지금 박송 씨 아내라고 합니다. 이제 박송 씨 어머니가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어떤 증언을 할지 나와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어머니가 큰아들이 잘못한 거 사실이지만 용서해주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사실을 인정하고 호소를 하면은 이 일은 재판은 잘 풀리지 않을까, 화합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 전에 장윤정 씨는 정말 어머니와 남동생으로부터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2013년 10년 전 일이죠. 통장 관리를 어머니와 동생에게 다 맡기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연료비만 무슨 10억인가 얼마를 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돈을 아들 장윤정 씨 엄마가 아들 사업비로 다 대주면서 이 돈을 다 탕진하고 결국 빚을 10억을 남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윤정 씨가 이 사실을 알고 덮으려고 했지만 동생과 엄마가 장윤정 씨에게 계속 싸움을 걸었죠.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장윤정 엄마가 비난을 하는 것을 넘어서 딸을 비방하는 이메일을 또 기자들에게 보냈고 동생은 언론을 비난을 하면서 언론이 가지고 논다. 내가 입만 열면 장윤정 다친다.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죽이려 한다고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동생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졌겠죠. 장윤정 씨 참다 못해서 3억을 돌려달라는 그런 재판까지 해서 3억 2천을 갚으라는 재판까지 해서 장윤정 씨 이겼습니다. 그리고 3억 2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장윤정 씨는 굉장히 현명했다. 굉장히 현명했다. 이 건과 부모님과 동생 건으로 관련해서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장윤정 씨의 지혜로운 모습이 여기에서 저는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윤정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제가 장윤정 씨를 지금 유심히 들여다보는 부분도 장윤정 씨의 어떤 부분이 어떤 철학과 가치관이 이러한 판단을 하게 했을까. 물론 그 옆에 저는 도경환 씨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장윤정 씨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경환 씨가 장윤정 씨를 손잡아줬고 부모님들도 도경환 씨 부모님들도 손잡아줬습니다. 지금 장윤정 씨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아내로 모범적인 엄마로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지니까 이들이 이렇게 모범적으로 방송 활동을 하면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 아무리 가족도 좋지만 돈 벌고 눈코 뜰 새 없지만 본인이 경제 관리를 잘해서 가족들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통짜로 돈 보따리를 돈 주머니를 맡기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거는 인정머리가 없고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돈은 사람을 아주 망치는 요물입니다.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는 정말 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 이 돈을 관리하는 것은 자기 관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관리를 가족에게 무작정 맡기지 말고 아내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번 돈은 본인이 관리하고
본인이 집행하는 거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